제목을 창문과 인문이라고 잡았습니다. 멋지죠? 네. 인생의 3분의 2가 폼입니다. 평소에 폼사는. 네. 이런 얘기 하면은 3분의 2가 폼이라는 것만 기억하지 나머지 3분의 2이 뭔지는 묻지 않아요. 그죠? 그럼 나머지 3분의 2이 뭘까요? 내공입니다. 내공이 없는 폼은 흉합니다. 추합니다. 네, 아무리 겉멋을 부리고 아무리 폼을 잡아도 3분의 1의 내공을 붙여주지 않으면 이런 대단히 비루하고 추해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까지 3분의 3을 폼을 사셨는지 3분의 3을 내공을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3분의 1의 내공을 쌓는 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으면 바랍니다. 창문과 인문이라는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테마. 이 고민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문자에서 시작됐어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근대 계몽 개화기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문명이라는 말처럼 있죠. 그죠? 이 문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그럴 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글자를 문으로 얘기하기 쉬운데 이 문자의 원래 그 한자 역사를 쭉 훑어보면요, 이 문자는 문이 문자였어요. 이 문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어가 잘 안 나온 말이 많은데 이 문이라는 뜻이었어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문양할 때 문자가 문이라는 뜻이죠. 글자를 저는 거리를 넘어갑니다. 글자도 문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여러 문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안 되는데 강의하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저를 얽매고 있는 그런 괜찮죠? 이 문의 문제가 이걸 키워드로 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는 건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끝없이 이 문의를 앞서가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이 문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가 되겠죠. 천문 하면은 물론 하늘의 문이고요. 천문학 할 때는 하늘 글자가 있을 리가 없겠죠. 인문 하면은 사람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라고 여러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제 결론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문의들을 발견하는 것, 발견하기 위한 상상, 이게 저는 인문학의 상상 편입니다. 그게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 이 삶에서 그 문을 갖고 가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문을 갖고 온 방법이 무엇인가, 또 문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볼 텐데 저는 그게 타자와의 소통 또는 책과의 만남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정말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시청을 나가시거든 서점에 들리셔서 책을 몇 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옷이나 뭐 이런 데는 그냥 보면 참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영혼의 기름칠하는데 상당히 의외로 이 무딘입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 문의를 이렇게 개방이 되는 것인지 대단히 저로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PPT를 마련했는데요.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폼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문이 보이죠? 네. 이 강의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강사를 잘 이용하는 방법은 추임새를 잘 하는 겁니다. 이 추임새가 제대로 안 나오면은 힘이 빠져서 아시겠죠? 네. 뭐 얼씨구절씨구 안 되라도 추임새 잘해야 돼. 문의라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한국어에 니자로 끝나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문이란 말이 있고 또 생각나는 게 있나 혹시? 한이 말하는 한이가 있죠? 또 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본. 네? 참 쓰지 않고 밤의 속껍질을 얘기합니다. 니자가 많지 않은 참 예쁜 말이에요. 그러면은 들어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의와 인문학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관호천문. 관호천문. 이찰시변. 이찰시변. 관호인문. 관호인문. 이화성천하. 이화성천하. 이화성천하가 아니고요. 이화성천하입니다. 이화성천하. 그죠? 네, 자꾸 따라해야 됩니다. 네. 우리 옛말에 삼희성이란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 안 써도 되겠네. 들리죠? 네. 세 가지 즐거운 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주 즐겨 썼던 말 중에 하나. 그거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삼희성 하면 세 가지 즐거운 소리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노래 물 들어가는 소리. 노래 물 들어가는 소리.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 밥 들어가는 소리. 그 원한 소리 보셨군요. 네. 그리는 소리. 그죠? 또. 이 환경만 공부하셨지 전혀 뭐 이렇게 관심 없으시네. 네? 그리는 소리. 다듬이 소리. 그죠? 그리고 또 뭐 볼까요? 애 울음소리. 이게 세 가지 즐거운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다듬이 소리 사라진 지 오래됐죠? 네. 이거 아마 그 가정을 지키는 그 여성성의 문제와 관련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그리는 그런 특권은 남성들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남정네를 얘기할 때 그리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또 애울음 소리 사라진 지 꽤 됐죠? 그렇죠? 특히 이 도시락을 치더라도 시골 가면은 애울음 소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첨단 대학식 천대버렸죠. 세 가지 즐거운 소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한문 공부할 때는 이렇게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물론 묵독을 한다고 해서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니죠. 마음속에 느끼면 하는데 한 번만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즐거운 소리를 많이 터지게 하기 위해서 관호천문. 관호천문. 이찰시변. 이찰시변. 관호인문. 관호인문. 이화성천하. 이화성천하. 좀 되죠? 네. 여기 천문이라는 말과 인문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네. 그렇죠? 이게 어디 그리냐면은 주역 아시죠? 네. 주역 계사편에 들어있습니다. 관호인 천문하면은 하늘의 무늬를 살펴서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늘의 무늬를 살펴서 그것으로 찰시변을 했습니다. 잘 살핀다는 뜻이죠? 시는 때죠? 때가 변화하는 것을 살핀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하늘의 무늬 보면서 뭐 비가 오겠다 또는 뭐 계절이 변한다는 것을 봤죠? 하늘의 무늬를 살펴서 때가 변하는 것을 살핍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짝을 이루는데요. 관호인문. 사람들의 무늬를 살펴서 사람들이 어떤 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무늬로 짜여져 있는지 그걸 잘 살펴서 그것으로 화성천하를 조화롭게 이루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정치가는 그 대중들, 시민들이 어떤 무늬를 지니고 있는가 그걸 판단하는 능력을 갖춘다. 그러니까 정치꾼들하고 다르죠. 정치가와 정치꾼은 구현돼요.
이 시민들의, 사람들의 문의를 살피지 못하는 정치가들은 정치가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뭐 플라톤 이후 냉자의 일까지 늘 계속 언급되는 말입니다. 멋지죠, 일단, 그죠? 일단 폼이 딱 나죠? 시작하니까. 그래서 천문과 인문이란 말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어디 시작하는지 깊이 한번 화두 삼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문의를 살피지도 못하고 사람의 문의를 살피지도 못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삶이죠. 가장 슬픈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하늘의 별을 누워서 하늘의 별을 조용히 바라본 적 혹시 있나요? 네. 정말로? 네. 되게 망원경으로 저기 정성가득 보는 거 말고 또 가만히 풀밭에 누워서 구름이 떠가는 그런 적이 있나요? 네. 천변만화하는 모습들, 그죠? 그 시선들을 내 옆에 있거나 또 나를 포함해서 가족이든 또 친구 동료들이든 또 다른 사람들이든 이런 사람들의 문의는 어떠할지 혹시 공부를 살펴본 적 있나요? 없죠? 별로 없죠? 내 생각 하나 바꿔서 이 하늘의 문의를 살피듯이 촘촘히 나와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문의를 살피는 일, 이게 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또는 참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문의들을 찾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이 천문과 인문이란 말의 어머니 관계에서 희변과 천하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앞당겨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은 천문이든 인문이든 문의들이 획일화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죠. 근데 이게 물론 천문이 획일화되기 이상한 표현이긴 한데 서울에서 별로 참 힘들죠. 그렇죠? 저는 문의 자체가 차단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걷어내고 이 문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나를 포함해서 다른 타자들의 문의를 찾아가는 과정, 이게 저는 인문학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이 문학이나 어떤 역사나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연까지 포함합니다. 근데 자연도 우리가 쓰는 자연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쓰는데 이 자연은 네이처의 뜻으로 쓰죠. 이건 서양 언어를 번역한 겁니다. 자연과 같은 자연은 원래 장자에 처음 출현하는 자연은 스스로 그람입니다. 그렇죠? 스스로 그람. 근데 자연이란 말을 우리가 불러냄으로써, 발견함으로써 좀 낯설어질 텐데 자연하면은 번역하다가 좀 이상하죠. 다 번역돼 만듭니다. 인간 중심주의가 자연을 투명한다고. 본론에서 인간의 지배 아래 두고자 하는 욕망이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기 시작하죠. 이게 근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의 천문과 인문이 함께 만나는 지점과 이 분리되는 지점은 되게 자본주의와 과정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좀 우리 건강한 얘기 하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자연이나 장소와 공간, 우리 공간과 장소 이러죠? 그죠?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공간과 장소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영어로 얘기하면은 공간은 스페이스고요. 장소는 플레이스입니다. 뭘까요? 장소는 위치가 지정되어 있고 장소 위치 지정되어 있고 공간은 지정이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또 차원적이고 공간 3차원적.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죠? 또 이게 장소와 공간을 요즘에 장소학, 장소성 이런 말 씁니다. 플레이스니스 이렇게 해서 장소성, 장소감 이런 말 쓰거든요. 좀 낯설죠, 그런데 그죠? 장소는 인간의 역사와 기억들이 새겨져 있는 곳입니다. 공간은 되게 투명하다면, 투명하고 중립적이다, 중성적이라면은 장소에는 우리의 기억들,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연애하시고 결혼하시고 그러시겠지만은 어떤 특정 지점을 기억할 때, 볼 때 우리가 거기서 나눴던 대화들, 손잡았던 기억들과 함께 떠오르죠. 그곳이, 그죠? 그때 장소가 됩니다.